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은 선거일 10시 저희 기관차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하셨나요? 지금 투표 아직 안 하셨다라 그러면 지금 이거 들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가서 바로 나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토요일 날 기관차 때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고, 원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2탄 해가지고 2부를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오늘은 원래 그 해외 지수랑 원자재를 좀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단숨에 이차전지가 또 하단 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본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닌 분들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제 성향도 물론 그렇지만 길게 투자적 관점으로 장기로 그렇게 보면서 가져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2차 전지가 뭐 앞으로는 성장성이 좋지 않아서 이런 개념보다는 한 2-3년 동안에 만들어야 될 시세를 단숨에 만들어내는 바람에 조정 과정이 길어졌어요. 즉 뭐냐면 일단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꼭지를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업황에 대한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로 갈 때, 그렇지 않을 때의 흐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을 계속 제가 박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하단 자리에서는 계속 매수를 이야기 드리면서 그 매수가 그렇게 잘못되거나 실패하는 흐름들을 만들지 않고 있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매매자의 입장에서는 2차전지만한 테마가 없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바이오제약 이제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중형주가 대형주가 된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냉정하게는 매매자 입장에서 HLB나 알테오제나 이런 종목들을 잘 아시는 분들, 원래 그쪽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비중 20% 이상 싣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신약 실패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비중을 다 실어버리면 그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믿는 분들이 존버하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매매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흐름들이었죠.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업종이나 테마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2차전지만큼의 어떤 매력적인 그런 업종은 없다. 저는 일단은 그런 관점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번처럼 이 저점 자리에 내려왔을 때 혹은 하단 자리에 내려왔을 때의 매수는 절대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30분 동안 말 그대로 진짜 신나게 얻어맞았죠. 얻어맞으면서 이제 저점을 딱 찍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저점 혹은 박스 하단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업종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위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쪽이 저점이 나왔을 때 업종 전체적으로의 저점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같이 보시면 되고, 왜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안 보고 다른 쪽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거나 월요일날 그렇게 내려왔을 때도 저희 가족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게 쫄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11시인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오더로 이제 정확하게 가격을 찍어 나가다 보니까 네틱차로 안 걸렸어요. 그걸 조금 더 주면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밀려서 내리죠. 그거는 힘이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 이 지금의 이제 박스를 만들 때 하단에서 밑골이 긴 양봉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쌍바닥이나 더블링 형태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패턴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종목들마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도 일단 네 분류를 해 놨는데 이 위쪽이 이제 추세 전환하는 종목이고 이 두 개가 눌림 자리,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움직이고 나서 눌림 자리 기다리는 종목이고, 마지막에 이제 꺾이거나 쌍봉을 만든 형태를 해 가지고 제가 네 분류를 해 놨는데, 사실 어떤 종목을 노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내 기준치가 다르고 내가 어떤 노리는 종목들의 어떤 분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매매하기 좋은 종목, 쉬운 종목, 효율이 나오는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세 전환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이 종목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TCC 스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임라인을 뒤로 넘기다 보면 이거 나올 때쯤이면 곧 이게 나오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2차전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기기사에 오시라. 저희 최저 비용 받고 있고, 뭐 1-200만 원 매매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최소한 회비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카페에 오셔 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박스 매매들 이야기 드리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면 되는 건데, 대부분 하단에 내려올 때는 악재가 쏟아지고 상단에 올라갈 때 호재가 만발하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 내려오면 더 빠질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차전지는 계속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아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아연입니다. 본 종목은 최근에 저희 가족분들께도 이 자리를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저점 나오고 20평 저항에 저점 깨지 않고 올라타 가지고 지지되는 시세의 출발 패턴. 더군다나 지금 본 종목은 중장기적 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타게 되면 충분히 중장기적 추세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가급적이면 단가가 45만 원짜리 아래였으면 좋겠다 정도. 지금 자리는 좀 어떻게 보면 추격에 가까운 자리가 되겠죠. 이 아래에서 매수하면 다시 한번 52만 원에서 55만 원 이 자리에서 반 내주고 나머지 가져가 보고, 움직이지 않고 또 내려오면 어떻게 내준 거 다시 매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큰 무리 없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 시세를 내 가지고 나름 잘 버티고 있죠. 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얼마가 내려왔느냐, 고점 대비 벌써 반토막 내려왔네라고 하지만 본 종목은 저점 대비 10배가 오른 종목이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120평을 이탈해 가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본 종목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추세나 방향성은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공격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런 저점들 잡아채면서 추세 전환 만들잖아요. 이런 자리는 120평까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나 본 종목이 올라갈 때의 변동성이 나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평 이탈하고 나서는 계속 움직이게 되면, 반등하게 되면 120평까지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효율을 계산해서 내가 이게 맞다 싶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위에서 반토막 났다고 들어가서 존버하는 일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입니다. 본 종목은 10만원 마디가 깨지고 나서 결국은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다 보니 매수를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자리 충분히 그러니까 예측 매수로 노려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항받고 내려왔지만 지지받으면서 의문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단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렵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컷을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나 최근장 지수가 저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렇지 종목들 중에 이탈해 가지고 계속 빌빌거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 한번 꺾여서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사이 한 2박 3일 동안 10%는 쉽게 쉽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지금 구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구간 만들 때는 30분의 이격이 좁혀지길 바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찍어 가지고 저점 맞춘다라 그러면 먹어도 문제, 못 먹어도 문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본 종목은 30분의 이격이 좁혀질 때까지 지켜본다. 자, 그다음에 SFA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고 있죠. 좀처럼 멈추지 못하고 있고, 지난 반등이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외바닥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재밌는 거는 이 자리 때 밑꼬리 양봉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밑꼬리 음봉 형태다 보니까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까다로운 패턴이 됐죠. 다만 저점을 만들고 22평 이탈했다가 지지받는 흐름 자체는 양호하다. 따라서 본 종목을 노리고 있다라 그러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에서는 25,200원 이 이탈 컷으로 매수가 가능한데, 이 자리에서 지금 한 1,300원 정도 올라와 있죠. 그러면 5%가 조금 넘는데, 만약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면 25,800원 자리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두 번째 자리로 보고, 다만 25,200원 이탈 컷을 거는 것이 좀 더 정석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단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항으로 바뀐 이 자리, 그쵸? 지지하고 올라가서 저항받고 떨어진 이 자리를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가, 아니면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가. 만약에 이거 맞고 이 음은 하단까지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쌍바닥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컷자리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서 할 건지, 아니면 짧게 컷 잡고 단통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NT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 드리는 거죠. 저점이 만들어지고 올라타야 되는데 일목 깨져버리면 나와가지고 다시 쌍바닥.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5,450원에 마디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가 35,000원 찍었고 이번에가 36,300원 찍었습니다. 조금 어정쩡하게 찍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이는 거는 밑꼬리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컷자리 조금 더 길게 잡고서 노리시는 분들은 추격해야 됩니다. 추격해서 최소한 5만원짜리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하고, 다만 과감하게 들어간 만큼 비중은 조금은 줄여야 되는 그런 선택에 좀 놓이게 되었죠. 만약에 잡았는데 눌리게 되면 어떻게, 컷 잡고서 바로 잡아주면 되고, 적어도 이제부터는 3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조로 보면 되신다. 자, 그 다음에 윤성 FNC입니다. 본 종목도 일단은 저점을 또 깨버렸죠. 그나마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은 이때였어요. 그쵸? 저점 만들고 쌍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 만들었을 거고, 따라갔는데 시세 나다가 말고 다시 나다가 결국은 컷되는 뭐 그런 패턴인데, 뭐 사실은 그래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미 20% 이상 시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저점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사실 이때 매수하기는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명확하게 파동상의 쌍바닥이라기보다는 외바닥 같지 않은 외바닥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다? 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에 왔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쌍바닥 만들면 매수하겠는데, 얘는 뭐 추세 돌릴 것도 없이 30분의 이격을 벌리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이밍이나 매수를 고민할 타이밍도 없다. 이런 패턴들은 다른 거 없이 어떻게, 저 30분의 이격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본 종목의 주가가 27만 원까지 올라갔다라 하는 것은 뭡니까?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위에서부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밑에 얼마로부터 출발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사실 이 45,000원대에 이 자리까지 내려와도 할 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 좀 어정쩡한 자리에서 멈췄어요. 아예 시세가 나서 최소한 이 자리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애초에 여길 맞고 떨어지든지 한 인데 이 자리를 올라가더니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저 올라가는 과정 이런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은 혹은 매수하신 분들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을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저런 자리들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마디가 아니다, 전저가 아니다 이 기준이 아니라 대중 없이 쫓아가는 거죠. 지금과 같은 패턴에서는 물론 122평 자리가 있긴 한데 저는 차라리 요 자리죠. 어깨 자리를 한 번 더 맞춰 준다라 그러면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한번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일목자리까지 좀 빠르게 내려와서 리바운드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본 종목은 시세가 단계에 잘 났죠. 저는 이때 27만 5천원 요 자리를 갭으로 타면서 와 세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전고까지는 가지 못했고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이 양훈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해서 요런 리바운드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과연 효율적인 컷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스럽다. 차라리 20만 원짜리를 내려와 주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이 양훈 하단 정도까지의 리바운드 20만 원에서 27만 5천 원짜리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리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하나 뭐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본 종목의 수급은 굉장히 세요. 그 이유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여전히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으로 노려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거는 효율이다. 자, 그 다음에 TCC 스틸입니다. 본 종목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번에 이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오면서 여러가지 거래량 등을 봤을 때는 혹여 세력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금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본 종목은 변동성 때문에 조금 폭넓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단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밑꼬리 양봉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5만원 아래짜리에서 추세 전환을 노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평소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컷자리를 한 2배 정도 더 줘도 괜찮아 보인다. 왜냐면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반대로 수익도 그 좀 감소한 그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 자,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본 종목은 쌍바닥 잘 만들었죠.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자리들을 만들고 시세를 냈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이 자리를 다시 딛고 있다라 그러면 또다시 10만원 정도는 시도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8만 5천원 자리에서 추세 전환을 노린다? 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노리는 자리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만들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공격수 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자리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럼 120평을 밟고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제이오입니다. 지금 본 종목은 19,300원의 마디를 밟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매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때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매수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어요. 근데 매수라고자 한 자리에서 10%를 올라가는데 쫓아가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지켜봤는데 뭐 이 자리부터 훨씬 더 많은 거의 6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모든 저항들이나 이 흐름들이 모인 이 24,750원 요 마디를 깬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 컷 걸고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왜?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도는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여기 다시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쌍봉 만들고 다시 쌍바닥 만들고 반등하면 그게 가장 완벽한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제입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별 고민 없죠. 다시 이 120평짜리 내려오면 딛고, 다만 이제 이런 리바운드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흐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구간을 노리는 게 이 헤드앤숄더의 어떤 묘미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폭이 살아나지 않는다. 저 정도가 이제 10% 정도 구간이라고 그러면 사실 추세 전환하는 종목 10%를 노리는 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본 종목은 뭐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뭐 딱히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고, 요런 박스를 만들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갭자리 만들어지고 갭 지켰잖아요. 이것도 제가 늘 공격적인 분들 매수 타점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뭐 이런 것 정도만 다시 리마운드 한다 관점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내줄 것들은 내주면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촌화학입니다. 본 종목은 패턴이나 흐름들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죠. 어떤 수렴되는 흐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세가 나서 수렴하다가 이탈했는데 양은 하단을 딛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매도를 막고 있는 거다. 다만 보수적인 분들은 이 아래를 기다리겠지만, 공격적인 분들은 120평짜리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다만이라는 건 전제죠. 전제가 너무 많죠. 이 공격수분들이 여기에서 이폭 노리고자 들어가는 것은 효율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다만 또 다만이라 그러네요. 어찌 됐거나 이 율초노학에서, 그렇죠? 요새 노리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좀 전제가 많이 붙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패턴들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응이라는 거는 개인마다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럽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전제를 붙이는 거죠. 뭐 그 정도는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긴 했는데 기존에도 똑같이 만들었고, 이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디서 잡았든지 떨어질 때 떨어진다라고 보지 않고, 이탈할 때 이탈한다고 보지 않고 어떻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홀딩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내주면서 나머지 것들 이 컷자리 올리면서 들어가야 되고, 신규는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한다. 자,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입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낸 이후에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120평 이탈해서 저항 맞았는데 얘를 결국은 이 일목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올라갔다라는 것은 나름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끝자락에서 다시 추세전환 만들게 되면 최소한 만원까지의 핑퐁의 흐름들은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종목을 노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30분의 흐름이, 그쵸? 올라타게 된다라고 그러면 컷 짧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DI 동일입니다. 본 종목도 좀 특이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력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요런 식의 상승들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매수를 해 가지고 들고 있는 게 아닐까, 즉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들어가기 좀 까다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24,000원 구간에 내려오면 여기에서 28,000원 구간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게다가 관통 나오면 32,000원까지도 노려보겠죠. 여기에서 들어가기에는 폭이 여러가지 모로 좀 애매하다.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죠. 당연히 내주거나, 그러니까 다 내주거나, 아니면 정말 들고 가고 싶으면 일부만 들고 간다. 그리고 나서 다시 262,000원 마디 자리 오게 되면 또 노리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방전지.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도 관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 깨지고 움직일 때는 매도 들어가야 되고, 뒤에 양ун 상단 밟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걸 노릴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진짜 선수분들이 저런 자리 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런 뒤트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한다. 좀 아쉬운 거는 그냥 그대로 꺾여 내려왔으면 이런 65,000원짜리 디딜 때 흐름이 나오면 요런 것들, 여기서 여기까지 리바운드 혹은 여기까지 리바운드를 보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쌍봉 형태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 매수를 노릴 타이밍도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도 단기의 쌍봉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120평을 이런 식으로 계속 꼬아갖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잡긴 좀 어려워 보이고,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 노리기에도 꺾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매매 전략 짜기가 좀 어렵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패스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CIS입니다. CIS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동들이 굉장히 과격하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세력들의 손을 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헤드앤숄더 뭐 요런 것 정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120평 딛는 흐름을 노리기에는 이 흐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좀 구분짓기 어렵다. 자기네들끼리 단기 자전 흐름으로 세력들이 만든 흐름이고 빠져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다가 이런 자리들 내려오면 한번 시도를 해본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지금 자리 이렇게 양호하던 자리 딛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65,000원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좀 넘기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120평 딛는 흐름도,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이런 흐름들이 안 나오고 그냥 내려와서 뒤졌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예, 빠르게 딛고 내려온다라고만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에서 민기적거리다가 내려오면 이 흐름도 좀 패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경케미칼입니다. 본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끝단 4월 말 정도가 됐을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 뭐 이런 흐름들 추세 전환할 때 매수하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이 변동성의 폭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각수렴 끝단에서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애매한 면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거나 노렸다라 그러면 30분의 추세 전환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종목들 여러 개 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오시면 늘 재밌는 만남 같은 이야기들 많이 같이 나누니까 이때 오셔 가지고 또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늘 계속 박스의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단에서 사서 중단 상단에서 팔고, 안 내려오면 말고 내려오면 또 하고, 이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다. 막 좋다 나쁘다 이런 데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고 늘 저희 카페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꼭 투표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